네, 제가 정론 일침 마지막 순서에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는 되지만 의료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건의를 하지 않기로 지금 정부 여당이 방향을 잡은 데 대해서 이것은 헌법적으로 법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맞지 않다. 제가 이렇게 강력한 비판을 했는데요. 예, 이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긴급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단식 투쟁으로 저 병원에 실려가신 걸로 저희가 들었는데 건강 어떠십니까? 지금 10일 됐는데요. 아직까지 몸은 좀 무겁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워낙 현안이 많다 보니까 네. 제가 그 다음 주 4일 입원하고 바로 이번에 이제 업무 복귀해가지고 네. 지금 회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마이크를 조금 당겨주시죠. 네. 예. 지금도 대한의사협회는 우리 이필수 회장님은 이제 단식을 중단하셨지만 다른 저 의사협회 임원들이 릴레이 단식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제가 8일간 하고 나서 쓰러지고 네. 나서 우리 부회장님들 그리고 시도의사 회장님들께서 네. 계속 릴레이 단식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이게 마무리될 때까지는 계속 단식을 계속 무기한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연합뉴스 기사를 보고 지금 내가 논평을 했는데 네네. 그 이필수 회장님도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그 정부 여당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그 거부권 행사는 건의하면서 의료법에 대해서는 그 거부권 행사 건의를 하지 않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이제 뭐 저희 의료계 입장에서는 간호법도 매우 중요하지만 네. 의료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제가 이제 들어오다가 잠깐 대표님 말씀 들었는데요. 네. 사실 의료법에서 면허 취소되는 문제는 네. 14만 의사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 네. 간호사 그리고 이번에 또 간호조무사도 포함됐더라고요. 예. 그래 그게 한 160만 정도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의사가 지금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계속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뭐 지방 지역의 의료가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네. 사실 지역에서 이렇게 어떤 업무와 관련 없이 어떤 우발적인 사고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면허를 취소했을 경우에 네. 그러게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그러니까 필수 의료 인력들이라든가 특히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해질 것 같고요. 특히 지역의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는 정말 의사가 부족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분께서 예를 들면 뭐 단순 교통사고라든가 우발적인 폭행사고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돼 버린다면 네. 그 필수 의료 공백을 누가 메울까 싶어서 네.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이게 단순 과실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를테면은 이제 운전하다가 뭐 어쨌든 사람이 다치거나 또는 사망하는 이 교통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네네. 방송 끝나고 지금 가시다가도 그냥 과실로 교통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지금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라서 뭐 사망자가 발생하면 무조건 감옥 구속부터 시키고 그리고 나면은 일단 뭐 1심에서 집행유예로 되게 나오니까 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의사 면허가 박탈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게 그렇습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도 한의사도 간호사도 간호조무사도 그런 사건의 경우에 다 면허 박탈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현재는 이제 통과된 법안을 따지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의사 선생님들 또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다 이제 자가 운전하면 안 되겠네요. 언제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 기존에는 의료법에서도 의료인 면허 계획사의 조항이 8조에가 있거든요. 의료법 예. 8조에 거기서도 이를테면 정신질환자라든지 뭐 마약을 먹는 어떤 약물 예. 중독자를 비롯해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보건법인지 단속이나 특별법 위반, 네. 약사법 위반, 모자보건법 위반 등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네.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가 있는 것도 결코 이게 가볍지 않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모든 범죄에 있어서 사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실형기한 플러스 5년간 면허 취소, 네. 또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시 집행유예 플러스 2년간 면허 취소, 네.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시는 선고유예가 면허 취소라는 거 굉장히 좀 과다하고요. 네. 더 이게 위헌적인 요소가 많은 게 한 번 면허 취소되신 분께서 네. 다시 재교부를 받아서
또 다시 이분이 자격정지만 해당되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는데 기존에는 그 제한 기간이 3년이었는데 네. 10년 이내까지 대폭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2021년 11월에 그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한번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이게 어떤 재범대 어떤 기간에 대해서 정해져 있지 않고 이게 대해서 단지 이렇게 강력하게 과중하게 처벌하는 게 위헌서 있다 그랬는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취소되고 재보고되고 나서 자격정지가 됐을 때 되게 자격정지 사유는 되게 많습니다. 뭐 네. 품위 손상부터 해서 다양하게 아하, 있는데 예. 자격정지 됐을 때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저 10년 전에 저희가 면허 취소되고 나서 한 30년 후에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됐을 때 취소된다는 거 이거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위헌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게 네. 과연 공정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사실 의료인과 관련 없는 모든 범죄에 의료와 관련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결육사를 확대한다는 것 의료인도 국민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떤 기본권이라든가 어떤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되고요. 네. 그다음에 폭행, 단순 폭행, 우발적 교통사고로 인해서 의료와 관련 없는 범죄에 대해서 결육사를 확대한다. 이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위헌의 소지가 많고요. 네. 지금 계속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의사가 부족하다 하면서 네. 정말 그 지역 의료 취약지에 있는 의사들이 예를 들면 출근하다 교통사고 나서 면허 취소된다, 의료 공백은 누가 메우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좀 따져가면서 전체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저희 의료계에서도 모든 범죄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특정 강력 범죄라든지 네. 아니면 또 성폭력 범죄 같은 정말 의료인으로서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데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라든가 사실 여야에서도 그런 부수단 범죄 개정안에서 많이 논의가 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과잉한 거 아닌가 싶고요. 네. 사실 지금 의사협회뿐만 아니라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다 자기 중앙윤리위원회가 있고 네. 저희 의사협회는 그말 자율종합 특별위원회도 있고 다양한 위원회가 있어서 굉장히 자정작용이 셉니다. 네.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 악법을 또는 이 위헌적 요소가 매우 농후한 이 법을 강행 처리를 했습니까? 그 아마 우리 박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네. 이 법안들이 발의가 됐던 의료 면허 취소 결국사유 확대 법안이 발의된 게 2020년 6월부터 네. 2020년 9월까지 집중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가 됐어요. 2020년 6월 됐을 때 그 당시 한창 코로나가 한창의 시기였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때 의료인들이라든가 간호사, 의사 모든 직종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 상황에서 2020년 6월에 먼저 권칠승 의원이 네. 발의하셨고 7월에 박주민 의원, 8월에 강선우 의원, 9월에 강병훈 의원이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아하. 한 6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네. 그 당시에 사실 정부 여당이 의대 정원이라는 공공의대에 대해서 네. 의료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안을 제시해서 의료계 파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주에다가 공공의료 병원 세운다는 그거요. 네네네. 뭐 그래서 뭐 서남의대 뭐 이런 거 해서. 그래서 전부 다 반대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가 있었다면 저희가 모르겠지만 논의가 없이 일방적인 발표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파업했는데 그 후에 이제 이런 법안들이 집중 발의되는 게 그래서 우리 의료계 일본의 대부분 어떤 회원들은 이런 생각을 했죠. 이게 과연 의료인 길들이기 차원이 아닌가. 그거 보복입법의 그런 물론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겠지만 네네. 저희들 상당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2021년 2월에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는 됐습니다만 네. 이게 사실 아까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헌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네. 너무 과잉입법이기 때문에 네. 조금 정치권에서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여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필수 의료나 또는 이제 의료 사각지대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설명하시니까 의사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그런데 왜 의대 정원 늘리는 거는 반대하냐 이런 그 댓글이 아까 올라왔어요. 아, 네네네. 네. 사실 뭐 대한의사협회에서 해마다 저희가 약 3,100명의 의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저희가 사실 10년 전에 저희가 의사가 11만인 시절이고 지금 14만이거든요. 아하, 예. 11만인 시절에도 필수 의료가 결코 부족하지 않고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젊은 어떤 MZ 세대 의사들이 예. 그 필수 의료과를 기피하죠. 아하. 그 이유는 필수 의료과 수가가 낮기 때문에 처우 개선이 너무 열악하고 네. 과다한 업무 또 가장 많은 게 어떤 법적인 분쟁 소지가 많기 때문에 예, 의료사고 이른바. 예. 20년 열심히 일하다가 한 번 분쟁사고가 나가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고 뭐 징역형을 받았을 때는 인생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부랑 필수의료라는 게 어떤 거죠? 필수의료. 필수로라는 게 쉽게 하면 분만이라든가 네. 소아외과, 뇌혈관, 심장외과, 예. 흉부 영역 이래서 굉장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은요. 응급실 포함돼 응급의료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고 네, 그리고 험하고 네, 네.
그런데 실제로는 의료 수가나 이런 것은 별로 높지 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의료 분쟁이 날 가능성이 그리고 높기 의료 때문에.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게 네. 의사 면허 자체가 네, 문제가 될 수 그렇습니다. 있는데 내가 굳이 그런 거를 네. 해야 되냐? 네. 그런 위험 없이도 네, 네. 얼마든지 뭐 돈 잘 벌고 정재영 피한성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들을 주게면 자기가 비급여가 많고 의료 사고 위험이 작고 편안한 과를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사 전체 정원이 부족한 건 아닌데 네, 그 배치의 의사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꼭 필요한데 의사들이 기피하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필수 의료 분야는 의사들 부족 상황이 지금 계속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늘려봤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데 이게 해법이냐 근원적 해결책이 아니다. 네네. 지금 의협은 그런 입장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필수 의료 인력이라든가 필수 의료 인력의 재배치에 대해서 지금 정부랑 네. 의료 현안 협의체를 열어서 네. 굉장히 신중하게 이렇게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찌됐든 국민의 건강권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네.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합리적으로 정부랑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정부 여당과 그동안 그 단식 투쟁도 하면서 입장을 전달하고 또 많은 대화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보도는 간호법에 대해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면서 네네. 의료법은 안 하는 걸로 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네. 이건 또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정부 여당이 왜 이럽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약 40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간호법은 지금 이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또 네. 의료계가 분열된 이런 큰 명제도 있지만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의료법이라는 것은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사만의 네.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이제 한 180만 정도가 되는데 네. 뭐 이분들도 하나 우리 국민이시고 그동안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기간에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네. 헌신했는데 이거 오히려 여기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고 이것 대신에 오히려 더 처벌을 강화한다. 면허 강화한 것은 저는 이게 사회적 통념상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물론 아하. 저희들이 잘못했을 때 처벌을 받아야죠. 네. 그렇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처벌이 되는 거지 이게 모든 범죄로 해가지고 제가 아까 잠깐만 말씀드리면 가장 첫 번째 저희가 의료법 취소 면제가 되는 게 네. 첫 번째는 이제 어떤 불강력적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발적인 교통사고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단순 폭행 같은 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요새 병원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요새는 그 임금을 제때 체불을 한다든가 퇴직금 체불 못 해가지고 굉장히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하. 그것 때문에 했을 경우에 면허 취소라든가 집행유예라든가 선고유예 많이 받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전 2019년에 충남 모 병원에서 사실 그 임금이 체불돼 가지고 그 의사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습니다. 근거 이상의 형이네. 네, 예. 그렇게 됐을 경우 그 직원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누가 해줄 겁니까? 네, 사실 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이건 정말 문제가 많은 그 법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시 한번 좀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악법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수단이 대통령 거부권인데 네네. 이 대통령 거부권이 간호법에 대해서만 행사되고 의료법에 대해서 행사되지 않으면 그 의료법은 이제 실행되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 경우에 의료연대 네네. 보건복지의료연대. 네네. 13개 직역이 모여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네. 또 의사협회는 네네. 그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실 겁니까? 현재 지금 저희가 뭐 아직까지 대통령님께서 이제 거부권 내일 결정하신다 그러시는데요. 네. 저희가 17일에 지금 저희는 이제 총파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네. 물론 저희는 보건복지의료연대 기본의 가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파업에서 신중하게 하겠지만 현재는 네. 파업은 예정돼 있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 더 특히나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해서는 모든 의료인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이제 생존과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뭐 저기 대통령님께서 이제 거부권 행사하시는 건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네. 정부와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그 합리적이고 좀 공정하고 좀 이런 창의적인 결과를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만약에 그 의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그 없으면 그 17일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까? 현재로서는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그 지난번에 그 공공의료를 밀어붙였을 때 네네. 문재인 정권이 그때 그 대한전공의 네네. 들이 강력하게 단체 행동을 해서 네네네. 그때 굉장히 좀 서로가 힘들었잖아요. 네네. 그럼 이번에도 이 전공의 쪽에서 아예 그 단체 행동을 하겠다고 좀 예고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사실 전공의 선생님들은 젊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의료법이 정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네. 앞으로도 의사생활할 기회관이 많은 분들이기 네, 때문에 네. 굉장히 격앙돼 있고 전공의 제가 대표 회장님도 만나 뵀지만 네.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네. 정말 이게 일 때문에 원안대로 갈 경우는 사실 파업 같은 정말 단체 행동도 지금 굉장히 많이 고려되고 있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식 전해드리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간호사협회 네네. 쪽에서 총파업하겠다. 네네. 지금 이렇게 지금 공언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서 PA 간호사들도 동참할 거다 이랬는데 그 네네. PA 간호사 제가 해석한 게 맞습니까? 그 PA가서 저희는 이제 의료계에서 UA라 그럽니다. Unlicensed Assistant라고 그러는데요. 예. 어찌됐든 그게 지금 PA 업무 범위에 대해서 이번 기회 때는 정확하게 분리되게 확정이 네. 돼야 되는지 지금 사실 그게 참 애매한 그 분야가 있거든요. PA라는 네, 것이. 어떤 일을 하는 간호사입니까? PA라는 게 쉽게 하면 의사가 해야 되는 게 PA 어떤 너무 영역이 있는데 네. 의사가 해가지고 이건 의료인으로서 이제 지시를 했을 때 네. 그 합법적인 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영역에 한해서 이걸 보조해 주는 것인데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직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계속해서 뭐 피보험사 아직 그 업무에 대해서 연구 조사도 하고 있고 지금 아하. 의료계에서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정확한 업무 영역이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 간호협회에서 지난번에 뭐 저희가 파업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절대 안 하겠다 그리고 뭐 저희를 비난했는데 네. 이번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사실 파업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가 않고요. 네. 저희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만약에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우리 간호사, 간호조무사 모든 직종들이 네. 의료 현장의 공백을 저 메울 것입니다. 저희들이 저라도 가서 어렵다면 가서 현장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상당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내일 국무회의가 열리고 오늘 당정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 이제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식으로 이렇게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여기에 13개 의료직역 보건의료연대가 공동투쟁을 해왔는데 그때 이 공동투쟁의 핵심은 두 가지였거든요. 간호법과 의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였는데 지금 간호법만 거부권 건의가 가고 의료법이 거기서 빠져버린다면 이것은 사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막 뒤틀린 상태로 이게 꼬여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수순이 정말 중요한데 지금 정부 여당이 지금 뭘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네네네.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의료면허법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고 이게 과연 과잉입법이 아닌지 네. 또한 이것이 정말 위헌적 소지가 없는지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에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 다했던 보건의료인들한 어떤 합당하고 합리적인 그런 것인지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해 주시고 반드시 의료면허법도 이번에 같이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오전 11시에 네. 400만 13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발대식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이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예.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앞으로 분열보다는 화합을 지향하는 정당이나 정치인, 올바르고 공정하고 그런 상식적인 정치를 지향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할 것이고요. 네. 이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의 긴급대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